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전측방 척추체 유압술 및 나사 목고정술에 대한 수술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홍보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 고명진입니다. 전측방 척추체 유압술 및 나사 목고정술은 척추의 전방 또는 측방으로 접근하여 추간판을 제거하고 유압술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유압술이란 디스크로 나누어져 있는 척추체 사이를 인위적으로 하나의 뼈처럼 유압되게 만드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이 수술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케이지입니다. 케이지는 골유압이 진행되도록 20골을 채워 넣는 틀을 말합니다. 전방 또는 측방 접근 시에는 후방 접근 시보다 길이, 높이, 그리고 각도가 더 큰 케이지를 삽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로 낮아져 있는 추간판 공간에 큰 케이지를 삽입함으로써 추간판 공간의 높이를 증가시키고 척추관 협착을 유발하는 주변 인대를 늘려 펴지게 합니다.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대나 뼈를 제거하지 않고도 신경에 대한 감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큰 케이지의 사용 덕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심하게 낮아져 있던 추간판의 높이를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이 증가뿐만 아니라 각도, 즉 요추 전망각에 대한 교정력도 우수하여 여러 분절에 대한 수술 진행을 통해 후망각 교정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케이지를 좌우 양측에 걸치게 삽입하여 측망각 교정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술은 언제쯤 고려해야 할까요? 통증이 심하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병변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MRI, CT,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기준으로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 즉 약물, 주사, 재활치료 등에도 요통 및 타지 방사통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아지 마비나 대소변 장애와 같은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 적응증으로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또는 추간 공협착증, 척추불안정증, 척추전방전이증, 그리고 급성기 이후의 척추염 등이 있습니다. 수술의 주된 목적은 병변으로 인해 압박되고 있는 신경의 감압과 불안정한 관절의 안정화입니다. 이를 통해 요통, 하지 방사통, 근력 저하,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생활의 개선, 정신건강 제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또한 통증 조절과 관련된 복용 약제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수술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신 마취를 시행합니다. 이어서 측와의 모로 누운 자세 상태나 앙와의 똑바로 누운 자세 상태에서 복부 쪽에 피부 절개를 진행합니다. 복막을 견인한 후 요근을 노출시키고 요근을 벌리거나 견인하여 목표로 하는 추간판으로 접근합니다. 추간판을 제거한 후에는 적절한 사이즈의 케이지를 삽입하고 복부 피부를 봉합합니다. 그 다음 복와의 엎드린 자세로 체위를 변경하여 나사못 삽입 부위에 피부 절개를 진행한 후 나사못을 삽입하고 피부를 봉합하며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합병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출혈 및 수술 부위 혈종입니다. 최근 최소 침습 수술 기법의 발전에 따라 수술과 관련된 출혈량은 감소하였지만 기저질환이나 복용약으로 인한 출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혈이 잘 되지 않아 혈종이 많이 고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혈종 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경 손상입니다. 드물지만 수술 중 견인이나 기구 삽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경우 수술 전보다 근위약이나 감각 저하, 방사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막 손상입니다. 수술 중 견인이나 기구 삽입 과정 등에서 경막, 즉 신경과 뇌척수액이 담겨있는 막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뇌척수액 누출이 되지 않도록 1차 봉합을 시행하며 수일간 침상 안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지속적인 길이 피두통 등이 존재할 경우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되는 경우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염의 경우 항생제는 단기간 예방적으로 사용하지만 수술 부위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장기간 항생제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증상 재발입니다. 수술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수일에서 수주 내로 증상이 재발한 경우에는 원인 파악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원인은 추간판 탈출, 20골 파편, 기구 위치 이동, 혈종 등으로 다양하며 원인에 대한 적절한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부위 분류압입니다. 문헌 보고에 의하면 유압률은 70에서 99% 정도로 다양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수술 부위 유압이 완성되며 불유압이 발생하여 관절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측방 유압술과 관련된 합병증입니다. 수술 후 장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막을 견인한 후 수술을 진행하므로 수술 후 수일 정도 장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특별한 조치 없이 호전됩니다. 또한 요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근을 견인하거나 벌리면서 추간판 공간에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수술 후 해당 요근 부위, 주로 좌측 허벅지를 들어 올릴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증상이 있다가 자연적으로 호전됩니다. 그 외에도 대혈관 손상,
요천주신경총 손상, 요관 손상, 장, 천공 등 극히 드문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보조기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착용해야 합니다. 골유압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는 동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땅바닥에 앉는 동작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유압류를 저해하는 위험 인자이므로 가급적 금연할 것을 권장합니다. 약물 복용 및 수술 부위 평가 일정과 관련해서는 담당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척추 건강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가 수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